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7월 14일 정오를 넘어서 10분이 지났습니다. 아직까지도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는 백선엽 장군 별세에 대한 논평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조문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악관의 NSC 국가안보회의 이름의 성명서가 어제 나왔습니다. 그 문장은 짧지만은 모든 것을 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청와대가 해야 할 일을 백악관이 한 셈입니다. South Korea is a prosperous democratic republic today thanks to 백선엽 and other heroes who put everything on the line to defeat communist invaders in the 1950s. We mourn General Pek's death at age 99 and salute his legacy. 뜻은 한국은 지금 번영하고 민주적 공화국인데 이는 백선엽과 그 영웅들이 1950년 공산주의자들의 침략을 막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덕분이다. 우리는 99세에 별세하신 백장군을 추모하며 그의 유산에 경의를 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9세라고 한 것은 미국식 나이 계산법으로는 100세가 아니고 99세입니다. 아주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노벨상보다 이 문장 하나가 백장군의 명예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국입니다. 미국은. 또 로마 시대로부터 시작된 서양의 군사문화의 전통이 지금 미국에 와 있습니다. 말하자면 21세기 로마가 미국이죠. 군사문화의 정점에 있는 또 지휘부가 어디냐 하면 이 백악관의 국가안보회의입니다. 그 국가안보회의 이름으로 백선엽 장군을 세계적 영웅으로, 세계적 군사 영웅으로 말하자면 칭송한 셈입니다. 백선엽 장군은 우리 민족사의 군사문화의 한 정점에 있는 분입니다. 우리 민족사의 군사문화, 유명한 장군들 이름으로 계산을 한다면은 수당을 격퇴했던 고구려의 장군들, 특히 을지문덕, 그리고 삼국통일의 3대 원훈 중에 한 사람인 김유신, 그리고 고려시대 때 몽골 침략, 그리고 몽골군과 함께 일본을 원정을 했던 김방경, 임진왜란 때 나라를 지켜낸 이순신, 이렇게 이어지는 맥락 속에 바로 누가 있느냐? 백선엽 장군이 있습니다. 백선엽 장군이 대표하는 대한민국 국군은 그 병력 수에서는 세계 10대 강군이고 그 업적을 따진다면은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군대입니다. 굳이 비교를 한다면은 이스라엘 군대하고 비슷하죠. 대한민국 국군은 지난 70여 년 동안 건국의 초석이었습니다. 호국의 간성이었습니다. 근대화의 기관차였습니다. 민주화의 울타리였습니다. 이제 앞으로 자유통일을 해가지고 이 나라를 인류 국가로 발전시키는 마지막 사명을 두고 있는 위대한 군대입니다. 그 위대하고 강력한 군대의 상징적인 인물 백선엽 장군을 문재인 정권은 알아주지 않지만은 저기 백악관, 세계 군사문화의 정점에 있는 백악관의 국가안보회의 이름의 이 성명서가 바로 백선엽 장군의 가슴에 훈장을 달아주었습니다. 군사문화, 세계 군사문화의 하나의 상징으로. 그리고 이 군사문화라는 게 사람을 죽이고 독재를 하는 그 무력으로 쓰인 게 아니라 나라를 지키고 자유를 지키는 그런 무력으로 쓰였으니까 바로
칼이 선을 이룬다는 뜻이죠. 칼과 총이 선을 이루는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역대 유엔군 사령관 4사람이 미국의 소리 방송을 통해서 또한 조의를 표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유엔군 사령관 겸 8군 사령관, 옛날에는 8군 사령관을 겸했는데 요새는 8군 사령관과 주한미군 사령관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다 백선엽 장군을 존경했던 사람입니다. 서로 1대1로 만나게 돼서 가장 친근한 사람입니다. 아마 메가더, 리치웨이, 벤프리트 이런 분이 살았더라면 또 근사한 글을 발표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996년부터 99년까지 한국에서 근무했던 전 유엔군 사령관 존 틸러리 사령관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백선엽 장군이 연합사령부 참모들을 이끌고 비무장지대 인근을 걸으면서 한국전쟁 당시 부하들이 배치되었던 위치를 가리키며 개별 병사의 이름을 일일이 언급했다. 백선엽 장군의 사망은 한국과 미한 동맹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큰 손실이다. 그리고 백 장군을 영웅으로 지칭하면서 외교관이자 애국자였고 친구였다고 말했습니다. 이 외교관이라는 말은 백 장군이 군복을 벗고 프랑스 대사, 대만 대사, 아마 캐나다 대사도 지낸 걸로 기억됩니다. 를 가리킵니다. 그는 백 장군은 나의 스승이었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친구이자 지도자로 남아있다. 스승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세계 최강대국의 최강군대의 사성장군이 백선엽 장군을 자신의 스승이라고 했습니다. 백선엽 장군의 실력을 평가한 거죠. 인격뿐만 아니라. 틸러리 전 사령관은 이어서 백선엽 장군이 미한 안보 세미나 프로그램을 창설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서 그는 언제든 연합사령부를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군인 중의 군인이었다고 했습니다. 여기 미한 안보 세미나 프로그램은 저도 참석한 적이 있는데 2001년에 백선엽 장군을 모시고 간 적이 있습니다. 백선엽 장군과 비행기 바로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거의 한 10시간 동안 계속 백 장군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특히 남로당과 연루되어 가지고 숙군 수사에 걸려 가지고 사형 직전에 있었던 박정희 소령을 어떻게 자신이 살렸는지에 대해서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백선엽 장군을 모시고 가면은 한국 측이 미국에서 대접을 받습니다. 그냥 아무 말씀하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틸러리 사령관은 이어서 한국에서 복무했던 우리들 모두와 나에게 너무나 중요했던 분을 이런 데 대해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백선엽 장군을 아는 모든 이들은 그를 그리워할 것이다. 이런 성명이 문재인 대통령 입에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해찬 씨 입에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더구나 이 당은 지금 이 여당은 조의를 표하지 않겠다고 지금 굳게 결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의 전신 민주통합당은 김정일이가 죽었을 때 애도를 표했습니다. 또 노무현 씨는 노무현 씨가 아니죠.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었던 당시 문재인 이사장은 김정일에게 조문단 보내야 된다고 발표를 했다가 정부가 허가를 하지 않아서 좌절되었습니다만은 김정일을 애도하는 사람들이 백선엽 장군을 지우려고 한다. 그러면은 그들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편도 아니고 국군 편도 아니고 자유세계 편도 아니고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헌법 편도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거죠. 셰익스피어의 연극을 쭉 분석하면은 하나의 문장이 떠오릅니다. 악은 스스로를 드러낸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한국에서 근무했던
부웰 벨 전 주한미군 사령관도 백선엽 장군을 추모했습니다. 한국군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끈 조지 워싱턴이 미국의 아버지이기도 했던 것과 다를 게 없다. 가슴이 뿌듯하지 않습니까? 백선엽 장군만 영광이 아니라 백선엽 장군과 함께 이 시대를 살았던 국군 장병, 국민들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백선엽 장군을 조지 워싱턴에 비교를 했어요. 조지 워싱턴도 한때 영국군에서 장교로 근무를 했습니다. 나라가 없을 때 백선엽 장군이 만주국 장교했다는 걸 가지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렇게 모든 것을 바친 이분을 폄하하는 자들은 그러면 미국에 가서 조지 워싱턴 동상 없애라고 데모할 작정입니까? 벨 전 주한미군 사령관에 이어서 백 장군이 한국전쟁 당시 침략자인 북한 인민군과 중공군에 대항하여 혼란스럽고 극도로 불확실한 전투작전 속에서 한국군을 거듭 승리로 이끌었던 것은 조지 워싱턴의 독립전쟁 승리와 비교할 만하다. 백선엽 장군은 전술과 작전에 매우 능했고 두려움을 모르는 전사였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영감을 주는 전투 지도력과 영웅적인 근접 전투를 통해 병사들을 이끌고 결집했다는 점이다. 여기서 영웅적인 근접 전투를 하면은 쉽게 말하면 백병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총 쏘는 게 아니라 총검으로 육박전을 했다는 뜻입니다. 벨 전 사령관에 이어서 한미연합사 사령관을 지낼 때 백 장군과 자주 만났다면서 그는 나에게 한국전쟁의 교훈을 전수했고 두 번이나 나를 데리고 전투지역을 차로 돌며 가르침을 주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이어서 퇴역한 뒤에도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백선엽 장군을 찾아 위대한 전사에게 경의를 표하고 그가 조국의 생존과 평화적 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한 데 대해 감사를 드렸다. 우리는 세계의 위대한 군사 지도자 중 한 사람을 잃었고 나는 진실한 친구를 잃었다. 위대한 군사 지도자 중 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 말이 들립니까? 위대한 자유세계의 군사 지도자 중 한 사람이다. 왜냐? 그것은 6.25 전쟁이 세계사적인 전쟁이므로 그렇습니다. 작은 규모의 전쟁이 아닙니다. 월남전과 같은 국지적 영향력밖에 없었던 그런 전쟁이 아니고 이것은 세계적 영향이 끼쳐진 20세기의 3대 전쟁 중 하나입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 6.25 전쟁. 6.25 전쟁 때 백선엽 장군, 이승만 대통령, 우리 국민, 국군이 버티고 트루만 대통령, 메가더, 리츠웨이, 워커, 클라크 이런 사람들이 도와주고 미군 180만 명, 16개 참전국의 도움으로 우리가 공산 침략을 버텨낸 덕분에 그 40년 뒤에 저 전체주의 공산 세계가 붕괴되었던 것입니다. 세계가 이긴 전쟁이었습니다. 세계가 이긴 전쟁의 지휘관이 백선엽 대장이었습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에서 복무한 제임스 서먼 전 주한 미군 사령관은 백선엽 장군의 사망 소식을 듣고 매우 슬펐다. 그는 70년 동안 한미동맹을 강화했고 동맹이 깨지지 않도록 만든 진정한 영웅이자 애국자였다. 내가 유엔군 사령관과 한미연합사령관, 주한미군 사령관을 겸직하고 있을 때 백 장군은 나의 가까운 친구이자 스승이었다. 나는 언제나 그의 통찰력과 현명한 조언자 역할을 존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 스승이라고 합니다. 미국 최고의 군인들이 백선엽 장군을 스승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죠. 인격적으로 그리고 백선엽 장군의 군사 지도 기술을 높게 평가한 거죠. 서먼 전 사령관은 백선엽 장군을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안보에 전념한 매우 헌신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라고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는 자유의 가치 그리고 희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며
오래 지속될 유산을 남겼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이분이 말한 동맹이 깨지지 않도록 노력했다. 이게 의미심장한데 노무현 정권 들어서 가지고 전시작전권 전환이라는 명분으로 나토와 버금가는 근사한 연합군 조직인 한미연합사령부를 훼손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앞장서서 반대한 사람들 중에 바로 선두에 섰던 분이 백선엽 장군이었습니다. 백선엽 장군이 예비역 장성들을 이끌고 미국으로 가서 당시에 콧대 높았던 럼스펠드 국방장관을 앉혀놓고 절대로 한미연합사를 해체한다든지 전시작전권 전환에 넘어가면 안 된다고 강조했던 그 사실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입니다. 한국에서 근무하여 백선엽 장군의 말년을 함께했던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미한 동맹의 진정한 영웅 백선엽 장군의 사망이라는 비극적인 소식을 들었다며 애도를 표했습니다. 나는 1996년 이래 백 장군을 여러 차례 만났고 그를 만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영광으로 생각했다. 지난 몇 년간은 백 장군의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에 함께했다. 나는 수십 년 동안 백 장군을 존경해왔다. 그의 별세는 미한 동맹의 깊은 손실이며 진정한 역사의 한 부분이 사라진 것이다. 백선엽 장군의 명복을 빌며 그가 전장에서 이끌었던 많은 전우들 그리고 그를 존경하며 함께 복무하다 먼저 떠난 전우들과 더불어 영원한 안식을 얻기를 기원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글을 제가 소개하면서 새삼 느끼는 것은 무사가 세운 나라는 선진국이 되고 선비가 통치한 나라는 식민지가 되었다는 이병형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이병형 장군은 이군 사령관을 지내신 분이고 6.25 때는 대대장으로서 명성을 날렸던 분이고 용산의 전쟁기념관 건축의 위원장이었습니다. 무사가 세운 나라는 선진국이 되고 선비가 통치한 나라는 식민지가 되었다. 군인이 되려고 하지 않는 청년이나 아들에게 군인이 되라고 가르치지 않는 어머니는 모두 민주시민이 될 수 없다. 시어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이 한 이야기입니다. 남송의 악비는 간첩이 집권하면 충신을 죽인다. 문신이 돈을 사랑하지 않고 무신이 죽음을 아끼지 않으면 천하가 평안하다고 했습니다. 군사 문화가 쇠잔하면 나라는 반드시 망합니다. 로마도 군사 문화의 영향이 기독교의 전파와 함께 약화되면서 망했습니다. 로마는 국민 개병제를 실시하다가 게르만 등 용병을 쓰면서부터 망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도 국민 개병제, 건장한 남자는 다 군대 간다. 군대에서 2년 3년 동안 총 들고 나라를 지킨다는 이 체험이 그래도 이 정도의 군인을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 민족사에서 상부정신이 강했던 나라가 고구려, 신라, 고려 그리고 대한민국입니다. 상무정신이 약했던 나라가 백제 그리고 조선 같은 나라죠. 특히 조선조는 군인을 멸시했습니다. 문신이 큰소리 쳤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경제도 발전시키지 못하고 과학기술도 발전시키지 못했습니다. 군대가 약해지면 반드시 경제, 과학기술이 같이 약해집니다. 그 끝은 우리 민족사에서 처음으로 이민족인 일본의 나라가 바쳐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나를 갖다 바치는, 고종이 갖다 바치는 이런 비극이 어디서 나왔느냐? 군인을 멸시한 때문입니다. 군인. 상무정신을 우리가 다시 살려냈습니다. 지난 70여 년 동안 대한민국 역사에서 과거에
있었거나 없었던 것을 다시 만들어낸 게 4개가 있습니다. 상무 정신을 다시 살렸습니다. 그리고 해양 정신을 다시 살렸습니다. 자주 정신을 다시 살렸습니다. 기업가 정신을 다시 살렸습니다. 이것 다 6.25 기습을 당해서 백선엽 장군 같은 분의 위대한 항전에 의해서 나라를 지킨 거죠. 또 6.25 항전은 한때는 그때 아직 미군이 도착하기 전에 6월 25일에서 7월 5일 사이에 열흘 동안은 대한민국이 국군이 백선엽 장군이 이승만이 1대3으로 싸웠습니다. 김일성 그 뒤에 있는 스탈린 모택동 1대3으로 싸웠습니다.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기습을 받고도 무너지지 않는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 맨 앞에 백선엽 장군이 있었습니다. 백선엽 장군이 1사단을 지휘했는데 1사단은 기습을 받고도 아주 질서 있게 퇴각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 전선에서 마지막 결전을 통해서 지켜내고 그 다음에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일로 북진의 선봉에 서가지고 10월 18일에 평양에 가장 먼저 들어갑니다. 더 북진을 하다가 중공군의 개입이 있었고 다시 1사단은 후퇴를 했다가 또 반격을 해서 1951년 3월에 서울을 수복하는데도 또 백선엽 장군이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후방에서 빨치산들이 설치니까 그 진압하는 역할을 또 하고 이분은 항상 어려운 일을 맡습니다. 그리고 휴전선의 판문점에서 휴전회담이 이루어지니까 한국군을 대표해서 그 회담에 참여를 하고 1953년에는 미국 콜린스 육군참모총장의 초대를 받아가지고 미국을 방문한 김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만나서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맺어달라고 건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이젠하워가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이야기를 받아내므로서 한미 상호방위조약, 한미동맹의 말하자면 출발점을 만든 분이 백선엽 장군입니다. 그리고 대장, 최초의 대장이고 가장 젊은 대장이고 육군 참모총장을 2번 하고 또 군문에서 물러난 다음에는 옷을 벗은 다음에는 대사로서 교통부 장관으로서 또 나중에는 국영기업체 경영자로서 그리고 70대 이후에는 좌파들이 준동하니까 좌파와 싸우는 군복은 입지 않았지만 좌파와 싸우는 이 애국 전선의 지도자로서 백세를 꽉 채운 사람이었습니다. 여담을 하나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 군번 1번은 백선엽 장군이 아닙니다. 군번 1번은 이형근 대장입니다. 이분도 육군 참모총장 출신입니다. 이분은 일본 육사 56기 출신이고 백선엽 장군은 만주군관학교 출신입니다. 한국군은 누가 뭐래도 일본군 출신과 만주군 출신들이 만든 게 국군입니다. 그 부끄러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나라가 없을 때 군사기술을 배워가지고 나라가 서면은 공산주의자들로부터 나라를 지킨다는 깊은 뜻을 가지고 군사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일본 군복 입고 만주 군복 입었다는 게 무슨 죄가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지 워싱턴도 영국군 장교였고 영국군 장교였기에 독립전쟁에서 지휘를 잘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형근 장군은 1945년 8월 15일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일본 천황이 항복을 선언한 바로 그날 일본 육군대위로서 도쿄에 있었는데 영친왕 이은을 찾아갔습니다. 영친왕 이은은 고종의 아들입니다. 조국이 없는 군인으로서 충성을 바칠 대상을 찾아 헤매던 이형근 장교는 가끔 이 고종의 아들 이은공을 찾아다녔는데 그때마다 이은공은 일본말을 쓰고 일본식으로 응대해서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8월 15일 이날은 달랐답니다. 뜻밖에도
청산유수와 같은 유창한 우리말로 이렇게 충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선과 일본은 다 같은 유교 국가이면서도 일본은 상부정신을 발전시켜 무사도를 전통으로 삼았는데 조선은 무를 천시하여 문약에 빠지고 문존무비라는 폐습을 이어오다가 결국은 무사를 존중하는 일본에 병탄당하고 말아서 나는 언젠가는 우리 조상들, 즉 조선 왕가를 대표하여 문약 풍조를 없애지 못하여 만국을 초래한 잘못을 우리 동포들 앞에서 깊이 사과하고 싶었소. 그러니 이대위는 급히 귀국해서 독립을 수호할 국군 창설에 힘써주길 바라오. 처음부터 무에서 유를 창조할 각오가 단단해야 할 것이요. 이영근 장군은 이 말이 평생 잊을 수 없는 교훈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육군 포병대위던 이형근은 일본에 있던 한국인 장병 1200명을 데리고 1945년 10월 2일에 부산에 상륙해서 창군 내 몸을 던져서 군번 1번이 되었습니다. 이연공이 사과하고 싶다는 게 바로 조선조의 문약성이죠. 조선조의 문약성, 그게 대한민국 70년 역사 속에서 상당히 약화된 줄 알았더니 이 좌익이 집권하면서 아주 군인들을 멸시하고 여기서 문이라고 하면은 정치인, 기자, 검사, 판사 이런 사자 돌림이죠. 이 사람들을 우대하는 그 속에서 한국 군사 문화의 정점에 이르렀던 백선엽 장군이 이렇게 푸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광화문에 가보면은 시민들이 만든 백선엽 장군 분향소에 많은 인파들이 모여서 이 정권은 백선엽 석자를 지우려 하고 있지만은 국민들이 가슴속에 백선엽이란 이름 석자를 간직하면서 분향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대전 현충원에 안장됩니다. 그러나 백선엽 장군은 영원히 우리 가슴 속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노병은 죽지 않고 사라진다는 유명한 연설을 메가더 장군이 했는데 백선엽 장군은 죽어도 사라지지 않을 분입니다. 감사합니다.